윤석열이 준비한 전쟁 각본 총정리.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여야, 좌우가 모두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욕에 미친 나머지 전쟁을 일으켜 온 국민이 핵참사를 당할 뻔한 일에 양비론이 과연 타당한 태도인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의 전쟁 발발 구상을 정리하면 무려 10여 가지나 됩니다. 1. 전면전 구상.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대 전 의원은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2023년 11월 15일 대통령실 지시로 합참 합동부서가 서부전선 해주에 있는 북한 사군단 타격 계획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북한 사군단 지휘시설, 통신대대, 병영시설 등을 다 쓸어서 수년 동안 도발을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을 작성했지만 규모가 엄청나서 해당 부서에서는 실행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22일경 1, 2, 4, 5군단을 타격하는 확대 작전을 후속 계획으로 수립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미국 모르게 진행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군단 하나만 타격해도 사실상 전면전인데 4개 군단을 타격하자는 것은 그냥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명분이나 이유도 필요 없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2. 오물풍선 원점 타격. 가장 널리 알려진 건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도하고 원점을 타격하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폐기하고 탈북자 단체를 부추겨 대북 전단을 날리도록 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뿐 아니라 군에서 직접 날렸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해 군사행동을 하면 그걸 빌미로 전쟁하려는 구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행동 대신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장관이 2024년 6월께 합참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태세를 갖출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점 타격이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곳, 혹은 지휘부 등 관련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엄연한 전쟁 행위입니다. 당연히 북한이 반격할 것이므로 이걸로 국지전 혹은 전면전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작은 합참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전면전을 부담스러워한 미군이 합참을 제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을 날렸지만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사격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아 이 공작도 무산됐습니다. 4. 무인기 평양 침투. 2024년 10월 대통령실 지시로 드론 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3차례 투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무인기 평양 침투는 그 자체로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작이었습니다. 원래 드론 사령부는 합참이 지휘해야 하지만 당시 작전은 대통령실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합참이 이 작전을 몰라야 북한이 대응할 때 합참이 북한 도발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공작은 합참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반대하자 합참을 속이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북파공작원 HID 공작. 12.3내란 과정에서 전현직 북파공작원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엄청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북파공작원을 북한군으로 위장한 뒤 정치인을 암살하고 계엄군이 야권 인사들을 체포해 호송할 때 공격하며 주한미군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려 했습니다. 또 F-35A가 있는 청주 공군기지, F-15K가 있는 대구 공군기지, 성주 사드기지도 공격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 공작이 충격적인 건 그토록 동맹이라 떠받들던 미국을 공격해 전쟁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독자적으로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보기관과 공모한 것인지도 추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6.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자작극. 북파공작원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아군을 공격하는 공작을 준비한 게 드러나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은 군에서 발표하는 것을 믿으며 항상 북한이 도발을 해서 아군이 반격했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북한과 무관한 자작극도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줍니다. 2024년 12월 27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폭로한 소식도 이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봉 기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북파 공작원 속초부대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국군을 공격하는 공작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를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은 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이며 김용현 당시 작전본부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목함질의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 군은 12.3내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 삼국지 공작. 9일 뉴스 공장에 출연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024년 총선 직전인 2, 3월 대통령실에서 삼국지 공작을 준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내용은 과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직전 김포공항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처럼 북한과 중국이 한국에 침투해 테러를 저지른 것처럼 자작극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너무 부작용이 클 것 같다고 반대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8. 김태효의 북파공작원 부대 방문. 2023년 6월 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파공작원 부대를 방문해 훈련 과정을 시찰했습니다. 북파공작원은 극비리에 운영하기에 아무나 마음대로 방문할 수 없습니다. 육군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자기는 39년 군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며 외교를 담당하는 김태효가 왜 이 부대를 갔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2023년 6월이면 아직 윤석열 정권 내에서 계엄이 언급되기 전입니다. 혹자는 계엄과 무관하게 어떤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9. 백령도 작전. 전현직 북파공작원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의 수첩에서 북방한 개선에서 북공격 유도 백령도 작전이란 문구가 나왔습니다. 언론은 백령도 작전을 두고 주요 정치인 16명을 체포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해 사살하는 작전으로 해석합니다. 10. 서해 포사격 훈련. 윤석열 정권은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한 서해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군은 2024년 6월 26일 자주포, 로켓포, 미사일 등 290여 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9월 5일 390여 발, 11월 27일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2010년 연평도에서 진행한 포사격 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급기야 연평도 포격전으로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을 노린 훈련일 수 있습니다. 10일 우크라이나 파병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공개한 12.3내란 관련 메모지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국정원이 모종의 협력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정부 대표단 형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이후 심리전 대응팀을 또 파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각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기호 국힘당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한 것처럼 북한군 부대를 폭격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뒤 이를 북한 심리전으로 써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북한이 파병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국정원 요원이 북한군 손에 죽었다고 조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군으로 위장한 북파 공작원이 국정원 요원을 살해하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반북 여론을 고취하고 군사적 충돌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군 파병을 이유로 한국군을 파병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군을 파병하면 러시아 극동함대 등이 한국을 견제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쟁 각본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모두 실패해 다행히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공작이 어디선가 계속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현 남북 관계를 보면 군사적 충돌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며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으로 직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비론을 비롯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하겠습니다.